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 역사상 최대 부동산 쓰나미가 덮친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가 수년간 추락할 것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100만 가구 물량 폭탄이 더해지고 전세, 미분양, 가계부채, 매수 능력은 역대 최악입니다. 또한 부동산 40년 사이클을 보면 3, 4년 폭락이 유력해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과연 상승과 하락 중에 무엇이 지속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 사상 최대 역대급 부동산 쓰나미가 덮친다. 자, 이제 가장 큰 화두가 경제 불안입니다. 자, 경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집값은 뛰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집값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걸 보세요. 어떤 실제 실사, 그러니까 주간 시세, 월간 시세, 그것도 다양하잖아요. 거의 지금 하락은 맞습니다. 자, 하락폭이 줄었다, 늘렸다 이런 상황이지. 그런데 왜 착각을 하느냐? 이 6가지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들 100개 아파트가 있으면 거래된 것은 50개도 안 돼요.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50개가 뭐야? 절반도 한참 안 돼요. 어쩌다 하나. 그러니까 가격이 없어. 여기 보세요. 2, 3년 전 마지막으로 꼭지 아닙니까? 21년에 찍었던 거. 그 시세 그대로 있으니까 안 빠진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 매물을 높게 형성했어요. 왜? 거의 거래 안 되는 아파트가 태반입니다. 특히 못난이 아파트일수록 더 거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점에서 조금 빠졌나 이만큼 빠졌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헷갈려 해요. 왜? 그 동네를 잘 알지만 도대체 거래가 안 되니까 얼마가 적정선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30%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털어내려면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내려놔야지 뭐 10% 이런 식으로 내갖고는 타이밍만 놓쳐요. 매도하시는 분들 최소 20, 30 이 사이에서 매물을 내놓는 게 현실적입니다. 거리가 안 되니까 시세를 착각하는 거야. 세 번째, 급나간 아파트가 반등. 예전에 이 가격이 올라왔네? 그러면 집값 뛰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보세요. 바닥보다 조금 올랐다고 해서 내가 봐놨던 또는 뉴스에 나오는 그 아파트가 올랐다고 해서 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집이 많은데요. 대부분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너무 떨어져서 올라온 거예요. 조금. 그 다음에 전화라든가 단순 방문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0명이 방문하면 1명도 매수 안 해요. 거의. 그러니 짜증나죠. 사장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전화 띡 하고 그냥 여기 좋은 거 없어요? 이렇게 쭈삣거리는데 누가 좋은 매물을 주겠어요? 여기 보세요. 매도 호가로 나와 있는 매물 그냥 평균 매물 지금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뭐 금매를 안겨드리겠어요? 괜히 금매 안겨드렸다가 사지도 않고 소문만 나빠지는데. 그 다음에 유명한 아파트가 반등. 이제 뉴스에서 자주 언급하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이 주로 언급하거든요. 근데 걔가 올라갔다고 해서 집값이 뛴 줄 알아요.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간 거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엘리트, 파, 그 다음에 파크리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잖아요. 유명한 아파트 반등, 가격 과잉 폭락, 지나치게 폭락을 했는데 조금 올랐다고 해서 반등했다고 해요. 또 호가는 더 웃겨요. 확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 매수자가 안 달라붙어서 다시 또 내려오죠. 언론이 상승을 부각시킵니다. 유독 오른 것만 보도해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지금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 만들었고, 자, 이걸 좀 뭔가 모르게 난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봐봐요. 8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모양을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비슷해요. 모양이.
여기 보세요. 자, 쭉 올라가서 91년에 꼭지를 찍었네요. 진짜 많이 뛰었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완만합니다. 이거 떨어지는 것도 이거 보시면 거의 6년 빠졌지 않아요? IMF 때 물론 한 번 더 출렁거렸고. 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랐다 떨었다 하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7, 8년 가까이 이렇게 뛰어버리죠. 그냥 꼭지 찍고 또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자, 이것도 보면 이거 2008년부터 2014년 거의 5년 이상 떨어졌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지금. 자, 여기 봐봐요. 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렇죠? 21년 꼭지를 찍었고, 자, 여기 지금 연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럼 얘가 1년 내려오고 올라갈까요? 잘 봐봐요, 모양을. 심리가 1년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1년 떨어졌다가 살아날까요? 지금 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21년 후반기부터.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24년 아니면 25년, 보통 25년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나 사이클적으로나 또 주변 정황으로. 얘들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다. 물량이 많았거나 뭐 경제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니 폭락을 했죠.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가 생기니까 폭락하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집니까? 비싸다고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질 위험성도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여기 보세요. 이 떨어진 기간을. 자,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알겠죠. 그 다음에 사상 최대 부동산 쓰나미가 온다. 제목하고 일치하는데 왜 부동산 쓰나미가 올 것인가? 이 6가지. 사실상 예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2차례 큰 폭의 폭락 있죠. 그거보다도 더 안 좋아요, 지금 모양새는. 자, 여기 보면 먼저 강남에 갭 투자를 했거나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꼭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1년 정도 더 추락을 해버리면 못 버텨요, 이제. 경매 위협 못 버팁니다. 특히 전셋값이 너무 추락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매물이 몇 개만 나와도 집값은 대폭락하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내려왔다. 그럼 그 옆에 것도 또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특히 이분들 때문에 강남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싼 데 내놓겠어요. 근데 이렇게 붕괴돼 버리면 내 거보다 제가 더 떨어졌잖아. 이거 그냥 헐값에 던져버리고 저거 잡아야겠다.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두 번째, 다주택자들은 집이 많습니다.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경매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요. 여러 채가 지금 아직은 1차 폭락했다가 계속 하락 중이긴 하지만 그나마 희망 있게 좀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데, 자, 올 여름 가을 기점으로 또 2차 폭락이 이어지면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아까 엘리엇 파동 또는 사이클 그거 보시면은 너무 쌍둥이처럼 닮았잖아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모양이 같으니까 또 그 같은 모양이다, 이게 아니라 그건 결과고, 과정상 바로 이런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돼서 그렇게 하락할 때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안 좋다고.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다주택 줄줄이 경매, 여러 채가 폭락. 아니, 제일 비싼 강남도 떨어지고 있지. 이런 이유 때문에, 무리하게 잡은 사람들 때문에. 다주택도 이렇죠. 그 다음에 갭 투자 전세가율 보면 아주 심각해요. 강남은 이미 40%가 붕괴됐어요. 서울은 50%가 붕괴 직전이고요. 이러니 무슨 누가 갭 투자를 하겠어요. 자, 폭락, 전세 반환 불능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그래서 경매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 당하려면 헐값이라도 던져야겠죠. 그러니까 집값 추락. 그 다음에 경제 침체는 진짜 심각해요. 만약에 지금 이제 1년 겨우 좀 더 떨어졌는데 1년 하락한 거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2년, 지금부터 2년 만약 더 떨어지면 사이클상으로 2년 더 떨어지는 거예요, 최소. 그러면 마이너스 50부터 7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경제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통 경기 침체 때문에 장기 하락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미국발 문제 터진 다음에도 그것 때문에 장기 하락했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는 더 심각하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자, 이거 지금 신도시라도 없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100만 가구가 들어와요. 분양,
입주 폭탄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요. 28년까지. 그다음 매수 여력도 부족해요. 집값이 너무 비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2배, 3배가 비싸. 돈도 부족해. 집값도 비싼데다가 돈이 부족한데 누가 적극적으로 배팅하겠어요. 이런 이유가 사상 최대의 부동산 쓰나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는 미심쩍다. 누구도 믿지 마라. 자, 미심쩍다 그러면 최소 6월까지는 관망을 해보세요. 왜냐? 이거 보세요. 6월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자, 보통 그래도 6월 달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물가 금리가 계속 지금 불안합니다. 물론 물가 내려오고 금리도 조금씩 이제 나중에 시중금리는 내려오고 있고 아직 저 금리는 안 내려왔죠. 기준금리는. 미국, 유럽이 지금 불안정한데 이게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정부 집값 이제 뭐 띄우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연착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규제 완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미분양 매입하는데 다시 또 미분양 매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또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미분양 물량은 얼마나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경제 침체 때문에 금융 불안, 은행이 막 쓰러지고 있잖아요. 또 어느 은행, 어느 나라 은행이 쓰러질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지켜봐야 돼요. 성장률도 최악, 무역 적자 최악, 자, 은행 부실. 네 번째, 자, 주요 지표의 변화. 거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아니죠. 2천에서 허덕거리고 있죠. 심리가 아주 좋아졌나요? 아니죠. 조금 약간 호전된 것뿐이야. 전세가 지금 아주 좋나요? 집값 뛰듯이 최악이죠. 자, 강남이 올라가느냐? 지금 강남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또 입주하는 물량이 터지고 있는데 올라갈 턱이 있겠어요? 일단 뛰면 강남부터 뛰기 때문에 강남을 보자고요. 규제 해제. 근데 강남이 아직 토지거래 허가제에다가 조정, 투과, 투기지역 다 묶여 있어요. 자, 물량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전세가율은 최악이고 얘를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여름 과연 폭등할 거냐? 15년에서 21년 최대 연속 폭등했다가 22년 여름 하락장에만 내려왔는데 이번 여름에 뛰느냐 안 뛰느냐는 6월달 보면 돼요. 제가 정확하게 전국을 찔러드렸어요. 한국 총체적 위기. 자, 물가, 금리, 경제, 환율, 집값. 우리나라만 총체적 위기는 아니죠. 다른 나라도 총체적 위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에 해당돼요. IMF도 여러 차례 경고하죠. 볼까요? 한국 총체적 위기. 자, 먼저 물가, 금리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히 경제를 성장 무역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환율 너무 중요하죠. 자, 집값 중요하죠. 이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더니 자, 물가 지금 4.2%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경기 침체 때 2010년에서 2013년 아니 금리 막 내려가더라도 집값은 대폭 나가고 있잖아요. 왜? 경제가 만신창이면 그렇게 돼요. 자, 경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물가 그래도 얘가 2%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요원해 요원. 물가가 완전히 밑으로 빠지려면 그래야 집값이 꿈틀거릴 것 같은데 고물가 지수. 그 다음에 금리도 지금 3.5%로 미국과 격차가 너무 커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달러 뛰고 물가 폭등하고. 왜? 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자, 성장무역 경제성장률이 1.5%.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하죠. 선진국에서 이 경제성장률을 낮춘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답니다. 적자가 13개월. 아마 당군 이래 최초일 것 같은데요. 13개월이 뭐예요? 13개월 연속 적자? 자, 1, 2월 적자가 무려 180억 달러. 또 금액도 커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외환보유고 탕진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환율. 원달러 환율이 1470까지 갔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 높게 갔죠. 그러다가 1200 언저리까지 오는가 싶더니 다시 또 1300대. 지금 다른 나라는 환율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왜? 두 번이나 금리를 갖다 동결시켜서 그래요. 이 미국과 금리 격차가 너무 크니까 자금 유출 때문에. 집값 서울 놀라지 마세요. 46주 연속 하락입니다.
46주 연속 하락인데 뭐가 집값이 올라간다고 호들갑이에요. 하락폭은 대신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축소하고 있어요. 24에서 25년 이후에 아마 집값이 뛸 것으로 전망을 많이 다들 해요. 왜? 금리, 경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주요 지표 집값 폭락 요인의 3인방을 볼까요? 미분양이 벌써 7만 5천 가구, 연내 12만 가구 넘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경고가 아니라 이미 넘어갈 것 같은데요. 뭐. 자, 주요 지표 3인방. 자, 미분양입니다. 7만 5천, 8만 5천, 이제 8만까지 왔죠. 연내 12만 가구 넘고 지방 미분양은 더 심각하죠. 향후 3기 신도시 이제 수도권 미분양을 말하는 거예요. 급증, 해결 방법, 분양가를 인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조건도 좀 좋게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되면 정부가 미분양 사주겠지 배짱 튀기고 있어요. 자, 갭투자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강남 40, 서울 50. 23년 하반기로 확대. 강남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막 터지죠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 올해 입주 물량 많고 3기 신도시 이제 분양 물량 쏟아질 겁니다. 투자자들이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거 갭 투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투자자하면 갭 투자 하겠어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데 5억짜리 잡으려고 하는데도 2억 5천이나 투자하는데 가계부채 GDP 대비 105% 세계 3위. 이게 안 좋은 것은 되게 높아요. 또 세계 등수권에 들어갔어. 이게 또 가처분 가계부채 또 전세 포함한 가계부채 심각하죠. 가계 원리금 부담 세계 2위랍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그 능력. 금융위기를 추월해 버렸어요. 자영업자 대출 309만 명 1014조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될 거예요. 한 사람당 3.3억이 뭡니까? 아파트 지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요. 먼저 집값 보세요. 저번에 내려오는가 싶더니 다시 또 하락폭이 축소됐죠. 현재 여기입니다. 0은 여기에요. 아직 0까지 안 올라왔어요. 아마 내 생각은 좀 더 이렇게 하다가 여기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쭉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선도지수. 선도지수도 지금 명품 아파트들도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니 거래량이 뭐 반등했다고 하는데 아주 심각하지 않나요, 여기? 이때 거래량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미분양. 보통 보면은 여기 돌다가 이 선, 여기서도 여기 선인데 여기 선을 뚫어버렸어요, 지금.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미분양 10만 가구가 넘어가게 되면요. 기존 집값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입주율이 낮아지니까. 집값 또 떨어진다. 특례보금자리 지금 이제 3040이나 생애 최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만 잔뜩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지. 여기 봐봐요. 특례보금자리 확 줄었잖아요, 지금. 자, 지금 10주차 4월 3일 7일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왜? 굳이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싼 보금자리론이 이제 왜? 시중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렇게 많아요. 지금 끝자락 3월달.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다고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낙찰가율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아주 안 좋고 낙찰률은 더 떨어지고. 지금 집 사면 아무튼 큰일 납니다. 이 집이 이렇게 남아도네요. 초과했어요, 공급이. 투자 선택을 할 때는 이익과 손실을 저울질해서 이익이 남거나 최소 반반은 되어야 투자를 합니다. 조금 얻으려다가 크게 잃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